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사도광산, 군함도. 얘네들이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근데 왜 못했냐? 한국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 유네스코는요, 표결로 가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다 동의해주면, 그래, 유네스코의 인류 유산이다, 이거.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네스코가. 군함도 그렇게 해줬지. 사도광산도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준 거야. 우리가 반대 안 할게. 거부권만 그렇게 행사하던 놈이 일본한테는 거부권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진 않습니다. 자, 대단해. 어떤 식으로 이게 등재가 됐냐? 자, 유네스코의 아이코모스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시기를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조건으로 유네스코 등재해줄게, 유산으로 등재해줄게 한 거예요. 한국이 오케이 한 거고요. 외교부는요,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어쩌고 저쩌고 아이코모스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 또는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한일 간의 합의에 따라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도 전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객내에서 더 위험한 작업을 많이 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전시자료를 이미 설치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우리나라 외교부가 한 겁니다. 자, 군함도에서도 강제징용, 강제동원, 강제노동 하겠다 했는데 안 했어. 약속을 어겼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했어. 이미 설치했다. 자, 설치한 거를 봅시다. 어디에 설치했나? 여기에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걸 누가 구경해, 이걸. 하나만한 거 생색내기만 한 거예요, 일본은. 이걸 또 우리 외교부는 했잖아. 일본이 약속 지켰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광산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시골 조그만 박물관. 여기에다가 조선 강제징용 관련된 거 여기다 다 올려놨습니다. 이걸 하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약속 지켰네요, 여기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사도광산 내부에다가 막 그런 거를 안 해. 사도광산에서 2km 자동차로 5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에 가로 5.2 세로 4.2 크기의 작은 방. 씨부래. 여기에다가 노동자 출신을 안내하는 설명판 하나를 딱 세워.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으로 모집, 관알선 징용이 한반도에 도입됐다. 요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문구가 없어. 그리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과 문구도 표현도 없어. 강제성 빠진 사도광산. 지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한일 합의, 강제노동 사용하지 않는 대신 노동환경 가혹함 소개. 강제노동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강제노동, 강제동원 같은 표현은 안 쓰기로 한국하고 사전에 합의를 봤다. 와, 이 미친놈들이죠. 이것들 미친놈들입니다.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 생활상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외교부, 해당 보도 사실무근이다. 그리고는 또 외교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 되풀이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 일본이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일본 실드만 쳐줘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처리수라고 얘기해주고 반대를 안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독도도 분쟁지역이라고 군대 교육 자료에 올려놨다가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내리고. 이거 간첩 잡아서 진짜 감옥 보내야 돼요. 한 50년형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일본에 팔아넘긴 놈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하고 수사할 때 일본 간첩 혐의도 넣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일본에 넘긴 죄 50년, 100년형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 찬성한 놈들도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간첩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넘어가지질 않아요. 적당히 일본한테 수구려야지. 해도 너무하잖아.
그리고 지금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한다? 이거는 대통령 말고 내부에 간첩이 있어. 그래서 이 대통령이 더 힘 빠지기 전에 우리 할 일 착착착 진행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 지금 온 언론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김건희 디올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이 막 튀어나오는 데다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 튀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동의해주고 이럴 새가 있나? 윤석열, 김건희는 이거에 관심 없어요. 이거에 관심 있는 놈들이 대통령실 안에 있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점점 빠지고 윤석열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기 전에 일본은 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첩이 반드시 존재한다. 제가 윤석열이 일본에 처음에 방일했을 때, 기시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이건 간첩이 있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게이오덴가 거기에서 연설하는 연설문은 우리가 썼는데 그 연설문에 일본 극우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었던 일본 극우의 정신적인 지주 이 인간이 쓴 말을 인용한 글이 발견이 됐어요. 대통령 연설문에 우리가 준비한 거야. 그건 일본이 윤석열을 불러다 놓고 정말 굴욕적인 스케줄을 쫙 짰습니다. 게이오대에서 연설하게 시킨 것도 굉장히 굴욕적인 짓이에요. 그냥 했는데 최소한 대통령의 연설문은 우리가 준비한 건데 거기에 일본 극우의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었던 그 인간의 문구가 말이 인용이 돼 있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연설문을 일본에서 준비해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연설문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어. 그 연설문을 쓴 놈이 바로 간첩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간첩은 이 정부 시작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맹활약 중. 라인도 넘겨주고 사도광산 등재하는 것도 해주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허락해주고 다 해줘. 다. 왜 이런 짓을 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이 정권 무너질 때 간첩들 잡아서 싹 다 중벌로 처벌해야 되고 30년, 50년형 때려야 됩니다. 간첩 관련돼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도광산 문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